물 위에 둥실 떠 있어야 할 바지선 바닥면이 어찌된 일인지 밑바닥 난간 부분은 보이지 않은 채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119 소방 배수 펌프의 기다란 물기둥이 한강 쪽으로 분수처럼 뿜어져 있고 한강 수면 아래쪽으로 침수된 바지선을 구조하기 위한 119 대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15일 오전 10시 10분쯤 동작대교 남단 부근 바지선 전체를 한강 수면 위로 띄우는 역할을 하는 부상 탱크에 구멍이 생겨 부력을 잃으면서 전체적으로 10도 정도 기울어 바지선이 기우뚱하며 한쪽 면이 1m가량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흔하지 않은 수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바지선 위 영업장 시설이 한쪽으로 기울며 시설 안으로 물이 새어 들어온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는데요. 신속히 출동한 119 구조대는 잠수 인력을 투입해 우선 강물이 유입되고 있는 구멍부터 밀봉 조치한 후 배수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여 가라앉았던 밑바닥 부분을 정상 위치로 되돌려 바지선을 다시 수면 위로 둥실 뜨게 했습니다. 평소 한강 수상 연회장으로 이용객이 꽤 많았던 바지선 위 영업장 시설이 마침 휴업 상태라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바지선 하단의 전기 배선관을 통해 강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침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퀴 2개가 흔적만 남긴 채 원래의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완전히 전소된 오토바이의 모습에서 화재 당시에 위급했던 상황이 그려지는데요. 오토바이나 차량 화재의 경우 불이 다 꺼진 듯해도 차량이나 오토바이 내에 유류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2차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실시하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추돌 사고에 화재까지 겹쳐진 참으로 아찔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나 오토바이 화재의 경우 시민 여러분께서는 최대한 멀리 대피하셔서 119에 신고를 해주시고 비치된 소화기가 있다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진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도로에 연기가 가득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탑차의 화물 적재함이 거의 불에 다 탄 채 연기를 내뿜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새벽 5시 20분경 강변북로에서 주행 중이던 탑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해당 도로 차선이 통제돼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다행히 탑차 운전자는 바로 피신해 무사한 가운데 차량의 적재함이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1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물칸 에어컨의 연결 전선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때이른 여름더위가 찾아온 만큼 차량 에어컨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심해야겠습니다. 검게 그을린 집안 내부가 화재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을 여실히 말해주는 듯합니다. 지난 14일 밤 8시 45분경 면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지하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1,2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여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는 다운 증후군을 앓던 10대 여학생이 혼자 있어 매우 위험했다는데요. 신고를 받고 저희 소방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한 바 도착 전에 이미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도 많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차들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현장에 도착한 바 이 반지하 주택에 다가구 주택 반지하 주택에서 검은 연기가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그런 상황에서 대략 보게 되면은 상층부에 상당한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또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으면은 주민들의 동요도 있고 그러니 그 관소방 소방대원들이 안으로 신속하게 진입을 해서 화재의 진압에 임했습니다. 119 소방구조대원들의 신속한 출동과 구조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발을 구르며 안타깝게 지켜보던 이웃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진압대원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인명 검색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알아본 바 주민들은 웅성웅성 동요하고 있었고 특히 그 안에 있던 학생의 어머니께서 우리 딸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런 학생이다. 빨리 들어가서 구조를 해달라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미 우리 대원들은 안으로 진입해서 인명검색해서 그 학생을 무사히 구출을 했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를 향해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며 안간힘을 다해 불길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경 평소 유동인구가 많기로 유명한 북창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밀려드는 저녁 손님들을 막기 위해 음식점 1층 주방에서 바쁘게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불티가 환기배관 덕트 쪽으로 날아가 덕트 내에 달라붙어 있던 기름 찌꺼기에 불꽃이 옮겨 붙으면서 배관을 타고 가면서 연소가 이어져 불이 건물 2층과 옆 건물로까지 번졌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이 좁은 지역에 위치한 대중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다 평소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유동인구가 많기로 소문난 곳이라 대형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식당 내 손님들이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질서정연하게 신속하게 대피한 데다 119 소방관들의 주도 면밀한 화재 진압 작전으로 소방서 추산 2,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만 남긴 채 7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침몰의 눈물이 아직 멈출 줄 모르는 가운데 얼마 전에 있은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에 이어 준공을 보름 앞두고 기우뚱했던 아산 오피스텔이 후 뒤따른 철거 과정에서 끝내 와르르 무너져 또 다른 대형 참사를 실제로 눈앞에서 미리 보는 것 같아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사고에 놀란 국민들은 또다시 소위 멘붕 상태로까지 내몰리면서 과연 대한민국 어느 곳이 안전한가라는 자주 섞인 한숨까지 내쉰다는데요. 앞서 본 음식점 화재와 지하철 점포 화재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형 음식점이나 지하상가 등 탈출이 쉽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우왕좌왕하지 말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한 후 차분히 출구를 찾아 탈출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압사로 인한 2차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계단 벽을 손으로 더듬으면서 앞사람부터 차분하게 질서를 지켜서 이동해야 하고 이동할 때에는 화재 현장에 연기를 들이마셔 화상을 입지 않도록 물에 적신 손수건이나 옷, 스카프 등으로 코와 입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옥상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할 경우 함부로 뛰어내리지 말고 소방대원의 지시에 따라 차분히 구조를 기다리는 게 현명합니다. 사고는 TV 뉴스 속에나 있는 일이다. 나는 아닌 다른 사람한테나 일어난다. 등의 아니란 생각은 버리고 기본적인 응급사고 대처법을 평소에 숙지해 만일의 상황에 현명하게 대비해야겠습니다. 사고, 아는 만큼 안전해집니다.